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지금부터 좀비 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좀비 미법 제43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부 2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원세도시민법 원시민에서 58강, 59강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문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례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럼 1번인 사례 문제인데 가불병 나오고 문제가 엄청 길죠. 그럼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그럼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아주 길면 1, 2, 3, 4, 5를 먼저 읽으면 답이 대부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의뢰 저당권 소멸한다 물어봤죠. 그럼 저당권 소멸 사유가 어떤 거죠? 경매가 나오거나 또는 채권이 소멸한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번이 맞는가 보기 위해서 문제를 빨리 읽어봐요. 문제 경매 보여 안 보여요? 경매. 넷째 줄에 저당권 실행량 경매 보이죠? 경매 보이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답이죠. 경매에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방법을 하면 아주 허망하고 아주 쉽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인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왔죠? 자, 문제로 올라가세요. 1번. 갑은 의뢰 처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죠? 병소유 주택을 부용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 가지고 확정을 받아 거주하겠다. 그럼 우선 면제권 있네요. 그 후 정의 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정의 경매에서 무가 X주택 소유권 취득가 있습니다. 그럼 상단 여백에서 병주택에 제일 먼저 을저당권이 있고 다음 임차권이 대항력 갖추고 갑이 있죠. 세 번째로 저당권자 정이 있는데 저당권자가 2명 있죠. 그럼 시험에서는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합니다. 그래서 정이 경매했죠. 그래서 무가 경락받았어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최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죠. 그래서 1순위부터 다일에게 소멸합니다. 그러면 대항력 갖춘 갑도 경매에서는 결국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갑은 임차권으로 경락인 무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소멸했습니다. 그럼 임차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란 양수인 경락인 무가 임대인 병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해서요. 그래서 갑이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 경락인 무는 양도인 임대인 병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밑에 지문 내려오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무가 임대인 병지위 승계하나 들렸죠.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서 5세면지 받습니까? 을이 선순위고 갑이 후순위죠. 그래서 5세면지 받을 수 없습니다. 4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4번 임차인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죠. 그게 대항력 없다죠. 대항력 없으니까 2번처럼 무가 병지 승계하지 않는다. 5번입니다. 정의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매지 받지 않죠. 정의 더 후순위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무튼 문제는 어렵지만 정답은 아주 쉽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은 갑소유주택이죠. 갑소유주택에서 보증금은 3억 원이라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 갖추고 확증을 받았네요. 옳은 겁니다. 1번 묵시역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법정갱신은 2년이죠.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 X.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이게 법정갱신이죠. 그럼 사람이 바뀌었죠. 을이죠. 임차인 을은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가는 거죠. 4번 임차인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안 되죠. 전에 X주택 소지일이 관할을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죠. 임대차가 끝난 후에 그때 가능하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그럼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을이 태양력을 먼저 갖췄고 병이 소유권을 나중에 채겠죠. 그럼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 대항할 수 있다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예, 3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거네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1번 을은 2년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을은 약정기간 1년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임차인 을만 선택할 수 있죠. 약정기간 1년이나 법에서 보장한 2년 둘 중에 하나를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이 이익이죠.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효경시 인정 안됩니다. 뭐 돈도 안 낸 사람 계속 살면 안 되겠죠. 돈은 잘 냈어야 됩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효 갱신된 경우 이게 법정 갱신이죠. 그럼 임차인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5번 X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인도할 필요가 있다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할 필요 없지만 돈 받을 때는 인도해야겠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도 사례 문제가 엄청 기네요. 그럼 제일 끝에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그럼 문제를 먼저 읽지 말고 지문 1, 2, 3, 4를 먼저 읽어냈죠. 그럼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이건 주택입니까? 주택이 보이죠? 그럼 주임법에서 임차권 등기가 왜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넷째 줄 중간에 빨간색 글씨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니까 주택에서 임차권 등기가 나옵니다. 그럼 1번에서 만약 갑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문제 첫째 줄에 갑은 을 소유 주택 맞네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갑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정답이에요. 자, 2번 갑 임차인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그럼 대항 요건을 상실했죠. 그래도 대항력을 잃지 않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니까 이사 가더라도 즉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3번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의행 의무죠. 그 다음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후행이죠. 두 가지는 동시행관계에 있다가 들렸죠. 임대인이 돈을 안 주니까 임차인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죠. 그러면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인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 임차인 갑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병보다 우선인이 받을 수 있다죠. 그러니까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냈죠. 그럼 배당 요구할 필요 없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틀렸어요. 자, 5번은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이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이제 문제의 날짜가 3개 보입니까? 문제 날짜가 첫째 파란색 3개 보이죠? 첫 번째 2018년, 두 번째가 2018년, 또 파란색 세 번째 2020년 3월 9일이죠. 근데 5번에서는 정이 언제 나왔죠? 2020년 4월 5일.
그럼 정이 날짜가 제일 늦죠. 아무튼 정은 누군가보다 날짜가 제일 늦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5번은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이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되면서 병보다 무조건 늦어요. 정은 날짜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병보다 오서면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굳이 안 읽어도 1, 3, 4를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사례 문제가 너무 길면 지문을 먼저 읽으면 정답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정답이 1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먼저 갖춘 다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신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죠? 네,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거죠. 이제 병이 보증금을 반환하죠. 갑은 면책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갑질을 승계한 거죠.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죠.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이라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 병은 제3채무자 주의를 승계한다 맞았죠. 문제에서 대항력 취득했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가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가 대항력이 있다죠. 그러니까 병은 양도인 제3채무자 주의를 승계하는 거죠. 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4번 병의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대요. 그럼 자기 할 일 했죠. 을은 병에게 보증금 받죠. 그래서 병은 자기 할 일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갑은 면책되고 신소유자 병이 보증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병은 자기 할 일 한 겁니다. 그래서 4번 맞았고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이 양도는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했죠. 이게 양도담보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소유권 취득 못했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가등기담보법에서 청산금을 지급해야만 취득합니다. 그래서 병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 병은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틀렸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 갑이 보증금을 줘야 되고 병이 주는 거 아니죠. 예,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했습니다. 민트법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상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